어디 조국 장관 자신의 인사권자에 대해서 눈치를 봅니까? 절대 안 보지. 죽이려고 달려들지. 행여나 인사권 예산권 행사할까 봐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검찰의 탈법무부화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조국 장관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잘못됐다 해서 100만의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서울경제 기사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은 17개 청처 단위 기관 중 17개 청처 단위 기관 중에 유일하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다. 검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래, 헌법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탈검찰화의 명분이 검찰의 식민지를 탈피하기 위함이었던 만큼 그렇죠. 이제 검사들이 와가지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법무부의 주요 요직을 다 장악하면은 법무부는 이제 검찰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명박 박근혜 때는 모든 검사들이 정치 검사들이었습니다. 정권의 용인을 받은 사람만이 검사장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권과 검찰이 함께 손을 잡았다. 아니 뭐 그럼 너무 대등해 보이네요. 검찰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정권에게 충성했던 때였죠. 정권의 애완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만약에 힘을 잃어버린다. 곧 교체가 될 것 같다. 그럼 그때 물어뜯죠. 검찰 늘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은 물어뜯고 그렇잖아요. 또 힘 빠지는 권력한테도 죽은 권력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경제는 검찰 쪽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법무부가 아닌 대검찰청이 예산안을 만든 다음 기획재정부와 국회로부터 관리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법무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짜고 관리 심의 받는 것은 모든 국가의 예산을 받는 곳에서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검찰 예산은 그동안 법무부가 짜왔단 말이죠. 법무부의 권능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행사하겠다.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야, 니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게 되냐?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대통령 권력을 능멸하고 검사의 왕국, 검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응? 야, 제발 좀 인사권자, 예산권자 눈치 좀 봐라, 검사들아. 니 잘났다고 니들 멋대로 하지 말고 제발 좀 문민 통제 좀 받아. 이 씨발, 검찰의 탈법무화? 그 말이 왜 나오니 지금? 니들이 지멋대로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시사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죠. 연세대 로스쿨 교수인데 검찰의 독립성을 흔히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요.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죠.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독립성 하면 항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해요.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보장되면 내부에서는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 압력이라는 것도 없어야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의 최후 수단으로서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죠. 이게 바로 절제와 품격을 갖춰야 한다, 수사라면.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 과연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을 최후 수단으로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지. 자유롭지 못하니까.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 파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즉시 군대 내에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생길 겁니다. 왜냐? 인사권자만 바라보니까.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하는 걸 비판하는데 그걸 독립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가져올 피해단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어떤 기관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검찰 결정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죠. 네, 이보다 더 강화된 검찰 통제가 필요하다.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공감이 되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 네, 후보자 시절에 나온 기사의 그래픽을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요.
조국 장관이 아이고 저 보십시오 청순하게 생겼네. 저 때 나이가 언제야? 40대 초반이었나? 그렇죠.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두 분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은 김선수 대법관 같은데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네 분이 토크 콘서트를 할 때 그때 조국 서울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 다음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2011년 12월 이 콘서트에서 한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시행하면 검찰이 장관의 뒤를 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낙마시킬 수도 있는 것이 검찰 조직이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못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사사로움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를 유지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조국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만두면은 저 검찰의 방해 공작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이 정권에서 검찰 개혁은 불가능한 거예요. 개혁에 반발해서 나가겠다는 검사들이 있으면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 집단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집단 사표를 냈는데 너희들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겠어? 이 마인드로 사표를 단체로 낼 마음을 갖는다면 갖지 않겠습니까? 집단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쌍칼을 독점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해보라는 소리에 대해서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다. 네, 저 야구 팬이에요. 예. 그래요. 자, 조국 장관의 그 토크 콘서트 때 발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엄청나게 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